그냥 완전 웃겨, 완전 웃겨, 완전 웃겨. 자, 봅시다. 자, 12장 다 가져왔어요? 12장 다 가져왔어요? 가져왔죠? 그렇죠? 뭐요? 그거랑 맞아. 자습실 들어올게요. 그래, 또 갖고 와. 그런 걸 안 가져. 자, 보자. 우선 저번 시간 말미에 했던 것 중에 이런 말을 배웠죠. 표준 상태. 나 미치겠네. 진짜. 며칠 됐다고 진짜. 오늘 옷이 좀 평범하네요. 평범하게 입죠, 그럼 왜요? 위에 옷이. 평범하게 입죠, 그럼 왜요? 밑에 옷은 원래 책이야. 표준 상태. 나 항상 평범하게 입어요. 평소에는 특별했다는 거. 예? 뭐라고요? 아니 봉준이가 오늘은 이제 평범하게 입었다는데 어. 평소에는 특별했다는 거잖아. 그래요. 근데 뭐가 특별해요? 이상한 무늬 떠 있잖아. 그냥 셔츠일 뿐이죠. 그래? 아이, 뭐 그냥. 루이비통. 루이비통이요? 나 루이비통 갖고 있는 게 없는데. 몽클.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건. 자, 보자. 자, 이게 표준 상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말로 이렇게 쓰고, 이게 어떤 의미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살짝 복습하면, 순수한. 그렇지. 자체. 순수한, 뭐하고 뭐가 표준 상태라고 했죠? 액체 기체. 고체 액체. 바로 고체, 그리고 액체. 요거 자체가 표준 상태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살짝 나요? 더워요? 벗어. 뭐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감당이요? 약간 그래 보여서요. 원래 북극곰은 언제나 덥잖아요. 그 있잖아요. 경상하고 그 비탈길에 북극곰도 넘어지는 길입니다. 뭐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자, 보자. 자, 그래서 순수한 고체와 액체가 표준 상태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농도는 몇 몰이 표준 상태였어요. 농도. 1몰. 1몰이었고요. 그다음에 부분압은 뭐가 또 표준 상태였어요? 1기압. 부분압은 1기압. 온쪽이 좋아요. 어제 좀 집중해가지고. 잘했어요. 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었냐면 바로 보통은 온도를 몇 도로 잡는다고 했었죠? 보통은 온도를 상온. 25도로 잡는다고 했었죠. 보통은. 근데 이 온도는 그야말로 사실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보통이라고 쓴 거고. 그다음 표준 상태는 되게 많지만 그다음 또 흔히 나오는 표준 상태 중에 하나가 바로 순물질의 뭐라고 했었죠? 순물질의 무엇이 또 표준 상태라고 했었죠? 그럼 저번 시간에 풀었던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산화탄소 피스톤을 넣고 액체 상태에서 증기 상태로 슉 증발시키는 그런 문제 있었잖아요. 그때 내부 에너지도 계산하고 엔탈피도 계산하고 막 그런 거요. 너무 불편한데. 그래서 순물질의 뭐가 또 표준 상태라고 했었죠? 그 기체. 어. 이상 기체. 아니 정상. 좋아. 다 왔어. 90% 왔어. 정상 나왔으면 돼요. 좋아. 정상 뭐라 그랬어? 정상 상태 변화. 그렇지. 정상 상태 변화. 정상수. 그렇죠? 갑자기 당신. 그래서 순물질의 정상 상태 변화 그 자체가 표준 상태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2O 같은 경우 정상 어는 점 몇 도예요? H2O 정상 어는 점 0도죠, 0도. 그러니까 H2O의 경우 1기압 0도씨가 1기압 0도씨가 표준 상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H2O의 끓는 점은 몇 도예요? 100도씨죠. 그럼 100도씨면 100도씨 1기압에서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 그것 또한 그 자체로 표준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준이 알겠죠? 준이 형 알겠죠? 준이가 더 잘생겼나 봐요. 응? 왜요? 엄마 아들이라고 떠다녀요. 준이 형 싫어요? 근데 왜요? 누가요?
근데 준이가 좀 더 나. 그런가요? 네? 이게 네가 더 나올 수가 없다. 이게 옆에 채워줄 나. 우리 금쪽이가 아니 그러니까 은쪽이가 은쪽이긴 한데 내가 살짝 느끼는 건 뭔가를 시각적으로 보는 눈은 있는 것 같아요. 아 재밌어. 재밌어. 자 봅시다. 그다음 여기서 저번 시간에 이게 표준 상태 예고 했었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뭘 해볼 거냐면 두 번째 오늘 이제 억수로 중요한 거죠. 억수로 오늘 할 거고. 이게 오늘 이게 억수로 중요한데 이겁니다. 이게 표준 생성 반응. 표준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표준 생성 반응. 자, 얘를 이제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표준은 스탠다드. 저번 시간부터 했었죠. 표준은 뭐라고 쓰고요? 스탠다드. 자, 생성은 영어로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아, 예. 그런 말 쓸 때 그 포메이션 맞습니다. 트랜스포머 할 때. 예, 트랜스포머 할 때 그 요 폼이라는 어근 있죠? 요거하고 트랜스포머 할 때 폼이라는 어근이 같아요. 같은 뜻의 어근이에요. 축구 포메이션.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때 그거.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반응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포메이션. RX. 그리고 요 생성, 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텐데 경남에서도 응? 네, 리액션을 줄여서 자음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음만. 좀 멋있다. 네, 그래서 그럼 포메이션도 FRMT. 네, 뭐 쓸 때는 이게 왜 그 줄임말 쓸 때 뭐 우리나라는 단어마다 줄임말 쓰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보통 모음을 빼고 줄임말을 써요. 그럼 모음만 있으면요? 그럼 발음할 수가 없죠. 그럼 뭔지 단어를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음은 5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음은 다양하니까 자음만 조합해도 그게 무슨 단어인지 알죠. 그럼 자음만 있으면요? 자음만 있으면 대강 어떤 단어인지 알죠. 왜냐하면 자음이 좀 더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영어는 그렇게 쓰고 그 리듬. 뭐 글쎄요. 뭐 여하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준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버르버르버르 이겁니다. 바로 표준 조건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톳 원소 물질로부터 해당 물질이 만들어지는 반응. 이것을 표준 생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 곧 경남과학고, 청운과학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 하나씩 볼 건데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잘해야 돼. 잘 봐야 돼. 저거. 잘 봐야 돼. 딱 익히면 쉬운데 익히기 전까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천에 하나, 그러면 이제 이게 말로 하는 것보다 예를 들은 게 편하니까 자, 예를 하나 뭐 여러 개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첫 번째는 뭐를 하나 만들고 싶으냐면 자, H2. 자, H2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 표준 생성 반응에서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 조건이거든요. 표준 조건. 자, 표준 조건이니까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온도하고 압력은 대충 뭐겠어요? 특별한 뭐 변화가 없는 한 온도는 몇 도, 압력은 몇 기압? 0도씨. 바로 25도씨 1기압을 뜻하는 거겠죠?
자, 25도씨 일기압에서 여기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호돈소 물질. 호돈소 물질. 자, 이때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호돈소 물질로부터 요도 어떤 물질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그 해당이 되는 어떤 물질인데, 자, 이 녀석 원소가 뭐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수소하고 산소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수소 중에 수소라고 하는 호돈소가 우리 흔한 지구에서 어떤 상태로 주로 존재해요? 어떤 상태로 주로 존재하냐면 바로 H2 이런 형태로 주로 존재하죠. 아니면 이런 형태로 존재하나요? 아니면 이런 형태로 주로 존재하나요? 자, 수소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지구에서 H2로 주로 존재하나요? 수소 원자로 존재하나요? H4로 존재하나요? 뭐로 주로 존재하나요? 이렇게 주로 존재하잖아요. 알겠어요? 이 하는 건 뭐냐면 지구에서는 조금 보기 어려운 형태인데 목성 아니 목성? 주피터. 예, 목성에 수소가 200기압 정도로 압축돼 있거든요. 그 목성에서는 수소가 이런 꼴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소라고 하는 호돈소 여러 가지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 지구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건 H2 거란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산소가 우리 지구에서는 주로 어떤 꼴로 존재해요? O2. 바로 O2로 주로 존재하죠. 자, O 원자로 존재하나요? 아니면 O3 오존으로 존재하나요? 즉 산소라고 하는 호돈소가 우리 지구에서는 이렇게 주로 존재하나요? 이렇게 존재하나요? 아니면 요걸로 존재하나요? 요거라 이런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런 놈들은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요런 호돈소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화학 반응은 양변에 뭐가 맞아야 돼요? 질량 보존이 맞아야 되죠? 그러려면 여기에 무슨 계수를 써주는 게 좋다? 여기에 계수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여기에 2분의 1. 알겠죠? 이게 바로 H2 리퀴드의 표준 생성 반응입니다. 좀 알겠죠? 네. 알겠어요? 지원도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그 해당 물질이 양쪽으로는 뭘 의미하냐면은 1몰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물질 1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H2O 액체의 표준 생성 반응은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CO2 가스. 그 유명한 뭡니까? 이산화탄소 되겠죠. 자, 이산화탄소에 들어있는 구성 원소가 뭐하고 뭐가 들어있어요? 탄소하고 산소가 들어있죠. 그러면 탄소 중 우리 지구에서 살에 들었어. 탄소로 구성된 가장 흔한 호돈소 물질은 뭐임? C. C 뭐? 그냥 C. 그냥 C가 자, 탄소는 탄소인데 자, 보통 상태가 고체예요, 기체예요? 고체. 고체죠.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쓰기도 하냐면 흑연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탄소가 고체 호돈소로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다이아몬드도 있을 수 있어요. 나지가 않다. 아몬드가 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다이아몬드. 개재미없었는데.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호돈소, 탄소 중에서 흑연이 우리 생활에 주로 존재해요? 다이아몬드가 주로 존재해요? 흑연. 흑연이겠죠? 그래서 얘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체로 되어 있는 흑연, 탄소가 흑연인 상태로부터 자, 보시다시피 여기 O2가 있죠, O2.
산소도 1기압 25도씨 조건에서 가장 흔한 호돈소 뭐로 존재해요? 그건 아까 여기 썼잖아요. 바로 요렇게. 요게 바로 이산화탄소의 표준 생성 반응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선생님, 흑연으로요. 다이아몬드 만들 수 있어요? 네, 있어요. 선생님 다이아몬드 흑연 만들 수 있어요? 네, 만들 수 있어요.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럼? 예?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흑연을 다이아몬드로 만들 돈이 많이 들어요. 흑연으로 다이아몬드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많이 만들어요. 공업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그 거기에 다이아몬드 걸 코팅을 해두거든요. 그런 거는 흑연으로부터 만든 그 아주 조그만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싼 값에 만들 수 있어요. 대신 크기가 그 먼지처럼 작아요. 먼지처럼 작아서 공업용 절상용 기계로 사용을 하지, 그걸 가지고 이제 모아서 이게 눈에 보일 정도의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걸 만들긴 어려워요. 그때는 비용이 좀 많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좀 미스테리한 점이 있긴 있어요. 음모론. 미스테리한 점이 있긴 있어요. 자, 어쨌건 봅시다. 뭐 정치일 수도 있고 경제일 수도 있고 외교 뭐일 수도 있고. 자, 보자. 어쨌건 요거 탄소 흑연, 산소 가스 CO2 보이시죠? 요거 아시겠죠? 요거. 자, 그럼 이때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쓸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 이 녀석의 이름은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포도당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 방금 써본 원리들을 토대로 저 포도당의 표준 생성 반응 쓸 수 있겠어요? 시작! 현준 써보세요. 아, 준이 형 써보세요. 수지 좀 닮았긴 했어. 그럼 현준이 형, 준이 형이 닮았네요. 그럼 제가 준이랑 한번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아니지 준이보다 못생겼다. 선생님이랑 말안 하는데. 자, 어서 해보세요. 자, 어서 해보세요. 포도당이 왜 포도당인지 알아요? 안 들을래요. 빨리 쓰세요. 포도에 많이 있어서. 빨리 쓰세요. 슬프다. 쓰세요.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자, 다 썼어요? 자, 탄소, 호돈소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게 누구라고 했어요? 이미 얘기했잖아요.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육, 탄소, 흑연 너무 쉬운데. 더하기. 자, 수소는 우리 지구에서 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H2O. H2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H2. 자, 상태는 뭐예요? H2는 우리 지구에서 게스. 가스죠. 자, 그리고 여기 몇 개 있어요? 12개 있으니까 여기다 뭐 써주면 되겠어요? 그 6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O. 3O2. 5는 자,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O2라고 써주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 표준 생성 반응은 자, 원리를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작성할 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작성된다는 걸 알아야 돼. 알겠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지. 뭐 예를 들어 뭐 억수로 뭐 반응은 다양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뭘 해볼까요? 이건 너무 에반데? 너무 많이 쓰는데? 뭐가 탁 아니야 그냥 써. 아니지.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 칩시다. 자, 이런 반응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런 반응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양변에 뭐가 딱 맞으니까요. 질량 보존이 딱 맞잖아요. 맞기 때문에 저런 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표준 생성 반응이에요. 표준 생성 반응 아니에요. 아니에요. 표준 생성 반응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왜 아니죠? 호돈소.
네, 바로 NO가 호돈소 물질이에요, 화합물이에요? 화합물이죠. 화합물이라는 말 알아요? 네,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모여진 걸 화합물이라고 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화합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표준 생성 반응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표준 생성 반응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도를 할 수 있으면 표준 생성 반응에 대한 이해는 된 거예요. 자, 참고로 뭐 방금 나왔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서 한번 써보면 우리말로 화합물이라고 쓰고 이게 이제 화학 원 과정에 나오는 건데 영어 표현으로는 컴파운드라고 합니다. 자, 이게 뜻이 뭐라고요? 화합물의 뜻이 뭐라고요? 그렇죠.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물질을 그걸 화합물이라고 하죠. 알겠죠? 저런 말도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저런 게 표준 생성 반응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표준 생성 엔탈피. 자,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델타 HF 노트 이렇게 써요. 자, 다시 한번 표준은 영어로 스탠다드, 생성은 포메이션. 그래서 영어로 읽을 때는 스탠다드 포메이션 엔탈피 아시겠죠? 도현 뭐라고 읽는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그라미의 뜻이 뭐라고 했었죠? 표준 생성. 바로 표준을 뜻하는 말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 여기 F는 무슨 말이었어요? F. 여기서 F는 포메이션을 뜻하는 말이에요. 어쨌든 생성된 게 나중이니까. 그래서 그 영어로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이 노트를 보고 스탠다드 포메이션 엔탈피 체인지, 알겠죠?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지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탠다드 포메이션 엔탈피 인지. 그렇지. 스탠다드 포메이션 엔탈피 체인지. 이건 이제 우리말로 그냥 표준 생성 엔탈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게 이제 앞으로 억수로 복수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억수로 많이 나올 겁니다. 왜요? 왜? 아니래?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 표준 생성 엔탈피의 의미가 뭐냐? 우선 첫 번째 1, 얘는 앞서 언급한 표준 생성 반응의 엔탈피 변화입니다. 표준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썼던 이런 것들 있죠. 그 반응에 대한 엔탈피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역시나 뭐 예를 하나 들면 가장 유명한 표준 생성 반응 요거. 그래서 호돈소 수소기체, 호돈소 산소기체가 1기압 25도씨 표준 조건에 있다가 이렇게 H2O 리퀴드가 됐다고 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반응의 엔탈피 변화를 실제 실험적으로 측정한 값이 있겠죠. 그 값이 실제로 실험적으로 측정이 되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285.83 285.83 kJ per mol 이렇게. 그래서
그냥 실험적으로 측정된 데이터다 이런 말이겠죠. 측정 데이터다. 그래서 이런 그 에너지 관계를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한다. 자, 근데 이 표준 생성 엔탈피가 이게 또 이제 또 중요한 사실이 이건데, 요거 표준 조건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포돈소 물질의 경우 항상 어떻게 되느냐. 자, 저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H2 가스, O2 가스, 그다음 흑연 모두 다 0입니다.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저걸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에서 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저러하다는 걸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지원하겠죠? 네. 그러면 1기압 25도씨에서 가장 안정하게 잘 흔하게 존재하는 포돈소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항상 저렇게 0이 된다는 거 이해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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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0인지 알겠어요? 응? 자, 우선 항상 0인 걸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요? 외우고요. 0인 걸 한번 이해해 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줄게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에잇, 에잇, 에잇.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써보면 뭘요? 다음 소스에 지워야 되는 거예요? 지원이를 아, 지원이가 누군데요? 주원이. 주원이요? 주원이가 누군데? 이준영 여자친구. 갑자기 그게 왜 나와? 이준영 여자친구 주원이라고요? 아니 전 여자친구. 아, 전 여자친구요? 갑자기 그게 왜 나와? 그래요? 준이도 알아요? 몰라. 알걸요? 아, 그래요? 준이 봐도 돼요? 아 손에 자, 어쨌건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준영이 연애사도 알게 됐네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자, 표준 생성 엔탈피 요거에 대해서 자, 잘 봐요. 예를 들어 이걸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봐봐. O2 가스의 표준 생성 반응을 한번 작성해 볼래요? 제 표준 생성 반응을 배운 우리에 의해서 한번 작성해 볼래요? 해보세요. 써봐요. 굳이 작성해 보라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오투요. 어떻게 돼요? 그냥 오투는 그냥 오투 나가도 생각해. 아 오케이. 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바로 O2 가 O2 다. 아니 당연히 좀. 자, 이게 생성물이잖아요. 그럼 생성물에 있는 원소가 O2 산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125도씨에서 가장 흔한 상태로 문제예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양쪽에 질량 보존을 맞췄으면 이거 말고 답이 있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지금 웃은 거예요? 응? 아리가 방금 한 거 알아요? 막 아리 지금 막 발로 차요 막 아리 지금 막
아리야 이거 뭐예요? 아리 방금 준영이 보고 웃은 것 같아요. 어까지 완전 에? 뭐라고요? 비웃었나 봐요. 그죠? 그래요? 지금 막 아리가 지금 발로 막 차고 있어요. 막. 어까지 완전 억가가 무슨 말이야? 억지로 간다고. 억지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anyway. 그래서 이 녀석의 경우 표준 생성 반응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어요? 네. 준영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때 잘 봐요. 이놈을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왜 0이겠어요? 열량 변화 그거. 왜 0이냐면 바로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런 경우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고 해야죠. 똑같은 게 되는 거니까 발열도 아니고 흡열도 아니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엔탈피고 자시고 변화가 없으니까 0이 해야 될 거다 이런 말이지. 준영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꼭 O2가 아니더라도 뭐 H2, 뭐 흑연 등등등 모든 호돈소 물질에 대해서는 항상 저 표준 생성 엔탈피를 뭐라고 할 수 있다? 0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써놓은 요 내용을 이거를 반드시 이것을 암기하십니다. 억수로 중요하다. 반드시 암기하기를 바란다. 지원 알겠죠? 네. 자, 아리도 알겠죠? 그래. 아니 아리가 이렇게 대답도 잘 해주고 아리 고마워요. 자 봅시다. 좋아. 금쪽이 외웠어요? 네. 은족이는요? 은정이가 누구예요? 너. 왜? 화났어요? 네. 저희 은쪽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냥 현주. 현준이요? 자 어쨌건 현준? 그냥 현춘으로 해주세요. 현춘? 현춘. 그냥 가희로 해주세요. 갑자기 이 자리에 없는 가인은 왜요? 현준이 어허허. 현주랑 가희랑 특별한 사이예요? 네. 정말요? 일반적인 특별한 거. 일방적인 사이라고요? 가희도 이 사실 알아요? 알면 큰일 나요. 알면 큰일 난다고요? 현준이 부끄러워. 이제 볼 일이 없어요. 왜요? 학원 나오는데 학교에 맨날 보는 현준이 부끄러워요. 이 사람을 자꾸. 자 봅시다. 그 다음 이제 또 여러분들이 너무 부끄러워 안 돼. 꼭 기억해야 될 것. 여기 있습니다. 여기 줄게요. H. 자, 3.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앞서 얘기했듯이 이 동그라미 표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그라미 표시가 표준이라고 했었죠. 스탠다드. 자, 그리고 여기에 R이라고 쓴 건 뭐 줄임말이라고 했어요? R. 리액션.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반응.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 뭐라고 쓰냐면 표준 반응 엔탈피 변화. 뭐 영어로는 스탠다드 리액션 엔탈피 체인지. 알겠죠? 쟤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저 수식은 수학적 증명을 할 수는 있으나 일반화해서 막 귀납적으로 하기가 좀 껄끄럽기 때문에 그냥 외웁시다. 어제는 헤스의 법칙이었고요. 어제 똑같은 식 그때는 모든 반응의 그냥 엔탈피, 모든 생성물의 그냥 엔탈피였고요. 지금 여기는 표준 생성 엔탈피. 자, 어디서 어디를 빼라고요? 나중에서 처음 빼란 얘기예요. 화학 반응에서 보시면 생성물이 나중이에요, 처음이에요? 화학 반응의 생성물은 나중이야, 처음이야? 나중인 거고, 반응물이 이게 처음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서 처음에 엔탈피 변화를 빼주면 그게 그 중 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저 수식을 쿡쿡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한 장 넘겨 94페이지에 연습 문제 15가 있을 거야. 그럼 해볼게요. 연습 문제 15. 자, 내가 하는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문제로부터 여러 가지를 한번 배우고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 썼어요? 다이아몬드에 관한 전체적인 이야기 해주세요. 빨리 쓰세요. 뭐라고요? 데이터라니? 그 스타트랙의 모듈의 데이터예요. 아, 그래요? 이야, 현준이 대단한데요. 응? 쉬운데요.
네네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에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너무 쉬워서요. 그런데 이제 아주 기본인 걸 가지고 여러 원리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자, 한 풀어 보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으로 무엇을 구할 수 있죠? 생성 엔탈피로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성물과 모든 반응물에서 빼가지고 이걸 써보자 이런 말인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요렇게 자,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보이세요? 자, 이게 누구냐면 요 NO의 표준 생성 엔탈피, NO의 표준 생성 엔탈피, O2의 표준 생성 엔탈피. 자, 이걸 어디라고 했냐면 어디서 어디를 빼라? 모든 생성물에서 모든 반응물을 빼라. 알겠어요? 모든 생성물에서 모든 반응물을 빼라. 아시겠죠? 그럼 어디가 생성물이고 어디가 반응물이냐고. 어디가 생성물이고 어디가 반응물이냐면 바로 이쪽이 생성물이고 이쪽이 보시다시피 반응물 쪽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빼라. 질문 있어요. 네. 저거 개수가 우선 여기까지.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쪽이 요만큼이 모든 반응물 쪽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모든 생성물 쪽이라 이런 말이야. 그래서 원리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모든 생성물 걸 다 더한 다음 모든 반응물 거를 거기서 빼줘라. 근데 세로 소가로는 예쁜데 왜? 응? 뭐라고요? 세로 소가로는 예쁜데 가로 소가로는 왜 안 예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 이제 또 빠지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짜잔 짜잔 요게 되겠습니다. 자, 요 짜잔 짜잔 얘들은 뭐냐면요. 바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반응식의 반응 계수들입니다. 이 반응 양론 계수를 왜 넣어야 할까요? 보시다시피 NO2 앞에 붙어있는 계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요 2가 있죠, 2. 그걸 그대로 여기 쓰란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여기 NO에도 양론 계수가 뭐라고 나와 있죠? 2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 저렇게 써줘야 될까요? 왜 반응 양론 계수를 왜 저기 써줘야 될까요? 왜 써줘야 될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어져 있는 물질의 양과 에너지는 비례. 서로 무슨 관계다?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주유소 가서 휘발유를 구매해요. 1리터에 1,200원이야. 그럼 2리터 사면 얼마예요? 영어. 2,400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우리 어떻게 에너지를 구매하냐면요. 그 주어진 물질에 정비례해서 에너지를 구매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에너지와 물질량은 비례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계산 관점에서도 그 양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을 에너지에 그대로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이해했죠? 그래서 저런 계산할 때 화학양론 계수가 보이면 그렇게 2배, 3배를 딱 해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이해했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각각의 값이 얼마냐면 자, 계산해 볼게요. 적으면 2 곱하기 한 다음에 얘 값이 얼마? 얘 NO2 얘 값이 얼마? NO2 여기 써놨잖아. 33.5
18이라고 써놨고, 그 다음 빼기 2배 자 2배 한 다음에 곱하기 n은 얼마야? n은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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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은 얼마야? 90.25라고 돼 있잖아. 그대로 써. 이때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얘가 얼마라고 그랬어? 현준아 이거 얼마라고 그랬어? 0 이라는 걸 무조건 외우라고 했죠. 왜? 이런 거 0인 거 시험에서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안 주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저 계산하면 이 계산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계산해주면 뭐가 나오느냐? 바로 마이너스 114.14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습니까? 단위는 뭐예요? 바로 킬로줄퍼몰이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물리량의 단위가 킬로줄퍼몰이었으니까요. 이해했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이거 보면 쉬워 어려워? 완전 쉽잖아요. 근데 이 쉬운 걸로 뭐 이렇게 뭐 난리를 하느냐. 여러분, 인간이 만든 아케이드 게임 중에서 가장 쉬운 아케이드 게임 뭐예요? 룰이 가장 쉬운 아케이드 게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아케이드 게임 중에서요 룰이 가장 쉬운 아케이드 게임이에요. 그 아케이드 게임이라는 거 알죠? 간단한 룰로만 구성된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뭐 같은 것도 아케이드 게임이죠. 네. 아주 간단한 룰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임 그건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수도쿠 이런 것도 아케이드 게임이죠. 그 핀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도 괜찮네요. 그것도 아케이드 게임이죠. 아케이드 게임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 중에서 그 룰이 가장 쉬운 걸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바로 바둑이죠. 바둑. 여러분 바둑의 유일한 룰이 뭐예요? 까먹는 거. 바둑의 유일한 룰. 집짓기. 아니 그렇게 치면 5목이 더 아니지 1목이 아니 0목이 제일 가까워. 자 이렇게 있으면 바둑의 룰은 뭐밖에 없어요? 바둑의 룰은. 둘러싸야 돼요. 번갈아가면서 놓는 거. 예, 바둑의 유일한 룰은 뭐냐면요. 어떤 상대편 돌이 있는데 내가 이를 동, 서, 남, 북 이거 어떻게 된다? 죽는다. 끝. 복잡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네 방향으로 막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다르게 쓸 수도 있잖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이것만 하면 돼, 그냥 이것만. 바둑 잘 둬요. 난 바둑 잘 못 둬요. 바둑 잘 둬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바둑의 유일한 룰은 이거예요. 어떤 돌이 있고 양쪽을 막으면 죽는 거예요. 5목이 더 간단한데. 근데 여러분 바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실은 복잡한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게임이라고 단순한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복잡한 게임이라고 하죠. 근데 룰만 분석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 룰이 이게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옆에서도 계속 확장이 되면 경우의 수가 2의 제곱배로 2의 n승배로 계속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룰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 룰이 되는 것이 그 옆에서 중첩돼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경우의 수가 억수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 경우의 수에 대한 논리를 우리 머릿속에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요. 바둑의 룰을 배우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얘가 중첩되면서 경우의 수가 확장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 머릿속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잘 봐요. 요렇게 하라고 하는 이 원리를 배우는 건 되게 쉽죠. 근데 얘가 여러 개 논리가 중첩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되게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이렇다라는 걸 머릿속에서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또 어떤 방식으로 풀 수 있느냐? 자, 지금은 얘를 요거로 구했잖아요. 반응 엔탈피를 형성 엔탈피로 구했잖아요. 근데 저 반응 엔탈피를 뭐로 구할 수도 있죠? 반응 엔탈피를 뭐로 구할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열화, 내부 에너지.
반응 엔탈피를 저번 시간에 뭐로 구할 수 있었어요? 뭐로 구할 수 있었어요? 부피 증가. 에너지. 뭐라고요? 연화학 대기 법칙. 아니, 여러분 전혀 공부를 안 하는군요. 예습도 안 하고 큰일입니다. 헬스 법칙. 정답. 바로 헤스 법칙. 아 비계.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1. 저기에 있는 NO2의 표준 생성 반응 작성해 볼까요? 시작. 자, NO2의 표준 생성 반응 작성해 보세요. 시작. 자, 잘 보세요. 이거 엄청 헷갈려요. 이제 앞으로 잘 봐야 돼요. N2죠. 제일 처음. 자, 질소가 우리 가장 흔한 상태에서 호돈수 물질로 뭐로 잘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기 속에 있고 우리가 맨날 숨 쉬잖아요. N2겠죠. 자, 제 표준 생성 반응 어떻게 쓰는지 알겠어요? 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요? 맞죠, 맞죠? 그렇죠? 그럼 이 반응의 엔탈피 얼마일까요? 이 반응의 엔탈피는 얼마예요? 이 반응의 엔탈피는 얼마예요? 더한 거. H 에로스. 저 반응의 엔탈피 변화 얼마예요? 숫자로 얘기하세요. 얼마냐고요, 숫자로. 34.18. 바로 33.18이겠죠? 왜요? 표준 생성 반응의 엔탈피 변화가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요. 이런 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집중을 좀 하라고요. 알겠어요? 이 간단한 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아니, 숫자가 있는지 몰랐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저 앞에서 얘기한 델타 HF 노트 NO2란 얘기인 거예요. NO2의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가 지금 이 반응의 엔탈피 변화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2. 마찬가지로 NO의 표준 생성 반응. 이걸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NO의 표준 생성 반응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때 엔탈피 변화가 있겠죠. 자, 이때 엔탈피 변화는 값이 얼마겠어요? 저 나와 있는 90.25겠죠. 바로 NO의 표준 생성 엔탈피요. 이게 바로 NO의 표준 생성 반응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얘를 편의상 1번, 2번이라고 하면 지금 이 반응의 표준 반응 엔탈피 변화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델타 H1, 델타 H2를 이용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전체 반응을 작성해요. 자, 전체 반응이 이거잖아요. 그럼 전체 반응을 이 두 개의 반응으로 어떻게 작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바로 1번 반응에다가 2배를 하고 2번 반응에다가 2배를 해서 빼주면 이 반응이 나온다는 거 알겠어요?
맞아요? 자, 여기다가 2배, 2배, 2배 하고 2배, 2배, 2배 해서 위에서 아래를 빼면 이게 똑같이 나오죠? 굳이 확인 안 해봐도 되겠죠?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저 주어진 반응의 표준 반응 엔탈피 변화를 어떻게 구했어요? 첫 번째 반응 2배하고 두 번째 반응 2배에서 뺐잖아요. 그럼 이 엔탈피도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111.14.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반응식 자체를 놓고 반응식을 더하기 빼기를 해서 원하는 반응의 에너지를 구하는 거 저걸 햇세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표준 생성 그 엔탈피로부터 표준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과정이 어제 했었던 햇세 법칙으로 푸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오냐면, 자 봐요. 지금은 자 보세요. 요런 반응식을 주고 각 주어진 물질들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줬죠. 표준 생성 엔탈피를 주고 문제를 풀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반응에 주어진 반응의 엔탈피 변화를 구할 때 이걸 안 주고 문제가 요렇게 제시될 수 있어요. 그냥 반응식이 주어지고 그 엔탈피 변화가 얼마다. 어떤 반응식이 주어지고 그 엔탈피 변화가 얼마다.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럼 뭐냐면 어떤 주어진 반응에서 엔탈피 변화가 얼마다. 이렇게 주어지면 반응식을 보고 더하기 빼기를 해서 최종 답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문제가 반응식이 주어진 게 아니라 표준 생성 엔탈피라는 데이터가 제시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그런 표준 생성 엔탈피 데이터가 주어져 있으면 이 방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표준 생성 엔탈피가 주어져 있을 때 머릿속에서 이런 반응식을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요. 반응식이 제시가 돼도 이 각각이 표준 생성 엔탈피와 관련된 데이터다라는 것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풀이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어떤 경우는 이게 편하고요. 어떤 경우는 이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눈물나게 보게 될 거예요. 알겠어요? 눈 크게 뜨고 봐서 반응식들을 이런 식으로 더하기 빼기 하면 추정생성물이 나오겠다라는 게 금방 눈에 보이면 햇세 법칙을 이용하면 되는데 제시된 방식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푸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적용돼서 문제로 나오느냐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갔다 오세요. 에이?